그런데 제가 여러분 작업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PM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M이 무슨 말입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우리말로 뭐 건설 사업 관리 이런 겁니다. 근데 건설 사업 관리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여러분을 규율하는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해서 민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대해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갖췄으면 뭐 할 건데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지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사업관리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뭐거나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거를 위반해서 무자격자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도 거기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 인력을 갖춘 자에게 맡겨라 해놓고 안 맡기면 어쩔 건데 전문 인력 누군데? 없어요. 규정이. 다른 법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다고 국가기술진흥법을 쓸 수도 없어요. 왜요? 관공서만 규율하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관공서가 영향을 받는 그 법에는 CM이라는 것은 건설사업관리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주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CM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요. 우리 세계 토목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 CM, 토목학계에서 이미 인정받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조선을 가라앉혀서 간척지에서 마지막에 그 막는 그 작업에 아무도 세계 토목학계가 손을 못 대고 있을 때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폐유조선을 사다가 가라앉혀서 물막이 공사를 성공시켰던,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기술적으로 다 막았는데 마지막 막는 공간에 양쪽에서 막아왔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뭐 몇 톤짜리 돌을 부어도 그냥 휩쓸려 나가는데, 그때 과연 이 공사를 어떻게 할까? 세계 토목학계가 그런 기술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한 것도 아닌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폐유조선을 갖다가 가라앉혀서 물살을 죽여서 그걸 막았던, 그래서 세계 CM 학계에서 토목학회에서 정주영 공법이라고 이름 지은 바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사업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건설 사업관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건설 사업관리는 굉장히 그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관리업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거기는 기술적인 문제 필요 없어요. 왜요? 기술적인 거 지까지 깨보고 할 게 있어야지. 왜냐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높이, 용적률, 세대수 다 지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도 국내 유수의 설계회사들이 하고,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는 놈은 국내 10대 시공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놈이 와서 시공하는데 거기다 대고 감나라 콩나라 간섭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면 어떤 업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식회사 레드라는 업체가 자본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 1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인력 구조가 별로 몇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의 설계업체보다 뛰어날까요? 여러분의 앞으로 시공사에 참여할 업체보다 훨씬 뛰어나서 사업관리를 그 사람한테 맡겨야 할까요? 자, 그런데 말은 건설사업관리라고 돼 있고요. 하는 짓을 보았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참 관리란 말은 언제 들어 좋은 말입니다. 그죠? 관리하면 뭔가 노가다를 안 할 것 같잖아요. 편하게 일할 것 같고. 자,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업무의 지원. 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에 관한 업무의 지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및 협의 업무의 대행. 각종 회의, 설명회 등 자료 지원 및 자문.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 지원. 각종 민원 및 법률 자문.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를 배치할 주 2회 이상 보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뭐냐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법률상 어떻게 되냐? 도시정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50%의 동의서가 있으면 되고, 이 동의서는 구청에 가면 연번 동의서 줍니다. 남발행해서. 그러면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800명이다 그러면 400명 동의서 받아오면 이 동의서 받는 거는 인적사항 쓰고 부동산 소재지 기재하고 지장 찍고 신분증 붙이면 끝나는 400장 받는데, 요거 받아오는데 18억 5천. 여러분, 이런 벌이를 좀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벌이가, 돈벌이가, 이런 쉬운 돈벌이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400장 걷어오는데, 여러분들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 쉽게 하죠. 왜요? 하면 오르니까요, 집값이. 그죠? 개발 이익이다는데 누가 개발 안 해요? 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추진위원회가 여러분 도시정법 34조인가요?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업자의 선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 근데 건설사업관리업체의 선정 이런 말 없어요. 추진위원회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업무예요. 그럼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아니 법으로 추진위원회라는 놈은 어떤 업무를 해라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되기 전에 이 재밌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핸드폰으로 추진위원장 유수은이라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은 뭐냐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용역이 끝나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끝나고 구청에다 승인을 받아야만이 추진위원회라는 놈이 탄생을 해요. 그죠? 이때 탄생한다고요. 근데 이 용역은 뭐냐면 이때 용역이 끝나요. 근데 미리 이 사람은 추진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추진위원회 언제 인가났습니까? 용역업체 가고 나서 인가났어요? 아니, 용역이 이 잔금이 지급 일시가 언제냐면 제가 핸드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 번도 저는 오늘 받고 여러분은 맨날 보는데 정신 들여서 안 보셨죠? 돈이 많으신가 봐 이동훈 사업분들이. 18억 5천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 시에 3억 7천, 정비구역 지정 신청지 3억 7천, 정비구역 지정 완료시 3억 7천,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지 3억 7천, 추진위원회 구성 완료시 3억 7천. 그래서 18억 5천인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끝나야만이 이 정비업체는 끝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끝나야만이 추진위원장은 그때 탄생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계약 쓸 때 추진위원장이 탄생할 수 있지? 타임머신이 중동 5구역에는 있나요? 가칭이란 말은 가짜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니면 잠깐 이름을 붙인 잠깐 가짜예요. 임시 가짜. 그러니까 잠깐 이름을 붙인 이름이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이다. 그렇게 돼 있나요? 가칭으로 돼 있나요? 안 돼 있을걸요? 그냥 추진위원회인 것 같은데. 가칭이네요. 자, 가칭이면 이걸 누가 만들었나요? 자, 여러분이 단체를 만들려면 단체라는 이런 걸 법률적으로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법인인데 아직 법인에 이르지 못한 것, 쉽게 말하면 법인 비슷한 구조로는 돼 있는데 법인까지는 안 간 거.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창회 가면 총무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재무도 있고 간사도 있고 있어요. 의사결정도 마치 뭐 이사회에서 하자, 뭐에서 하자, 대의원에서 하자 막 이런 거 있어요. 문중, 정친회 이런 것들이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러면 가칭 이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했나요? 셀프죠. 셀프 명명이죠. 누군가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름 지을래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입 원서를 쓰거나 규약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 단체는 있는 단체예요, 없는 단체예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돈을 여러분 조합원이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예? 왜 물으려고? 가짜인데. 원칙으로 하면 안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내 말 들어보니까 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몰라요. 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여러분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도 이 단체에는 추진위원회 전 단계예요. 그죠? 추진위원회도 여기에는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추진위원회가 만약에 정식 가칭이 떨어진 정식 추진위원회라 하더라도 저 계약에는 여러분이 구속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의 추진위원회 기능에 업체라고는 설계업체하고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업체는 선정할 기능을 추진위원회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조합이 추후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목적 범위 내에서 포괄 승계하다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어디 가서 주식을 투자했어요. 손해가 났어요. 그거를 조합이 물어줘야 될까요? 말까요? 안 물어. 왜요? 목적이 아니니까. 추진위원회는 주식하라는 의미 아니잖아요.
자, 추진준비위원회는 근데 그거는 법에도 없는 놈이고요. 준비위원회라는 놈이 무슨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거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에. 그리고 가칭은 그 사람이 붙인 이름이지 여러분이 가칭이든 정칭이든 이런 단체를 만든 적이 없다고요. 단체를 만들려면 최소한 단체를 구성한 일시 장소, 기본적인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결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입과 탈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저 가칭 저 회가 한 18억 5천은 여러분이 물어내야 한다, 안 물어내야 한다? 근데 안 물어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현 조합장한테 물어봐야죠. 네 이거 혹시 우리 조합원 돈에서 준 적이 있느냐, 일부라도, 아니면 앞으로 줄 생각이냐 라는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주었다, 만약에 주었다 라고 하면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주지 말아야 될 거 준 거잖아요. 이름도 성도 없는 지가 스스로 이름 붙인 놈의 이름이 누군가가 계약을 한 거를 여러분 조합이 줘야 될 이유 가운데 줬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는 주식회사 레드에는 그만한 이익을 줬고 여러분한테는 그만한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의 점이 확실합니다. 더더욱이나 왜 업무상 배임이 되느냐 하면 이 계약서가 좀 재밌는 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쉽게 여쭤볼게요. 법률 상담은 돈 받고 하려면 어떤 놈만 할 수 있습니까? 법률 상담 돈 받고 하는 놈이 뭐예요? 직업이? 오케이. 변호사만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주식회사 레드가 법무법인인가요? 레드의 대표이사가 변호사인가요? 아니에요. 사업 목적이 무슨 뭐 이상한 거 돼 있어요. 변호사로 안 돼 있어요. 사업 목적이 주택건설업, 건축업, 건축물 보수공사업, 사업 경영 및 관리 자문업, 체인점 관리업, 화장품 유통 판매업, 의약약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썼는데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종목을 해요. 화장품 하다가 집 고치다가 뭐 아무튼 난 이런 법인도 잘 못 봤지만 화장품하고 집 고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요. 사람 고치는 것은 모르지만 화장품 하는 놈이 집을 고친대요.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률 상담이 업무 내용 중에 법률 상담 자문이 있습니다. 이야, 배짱 좋아요. 그래서 18억 5천 받겠다. 그러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돈을 금품이나 향응을 받기로 하고 법률 상담 또는 그 밖에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무슨 법 위반입니까?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런 변호사법 위반이 되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이걸 계약했던 유수은이라는 사람도 그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돼요. 위반이니까 그 자체가 무효니까요. 효력이 없는 계약이에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으면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그 계약을 해봐야 그거 무효예요. 영업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안타깝지만 더더욱이 그런데 유수은 개인도 그 돈을 안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물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이 이 계약서를 갖고 다니는가요? 왜 동네 아저씨가 맺은 계약서를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한테 내라 그랬어요?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마셔야 되고 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면 이 계약은 무효임이 확실하고 계약서를 얼마나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길래 법률 상담하겠다고 일반 법인으로 계약서를 써는 저런 바보 같은 계약서에 800여 명이 농락당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조합은 약간 싹이 푸른 색깔만은 아니죠. 약간 싹수가 노랗죠. 모르겠습니다.